당신은 유령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그날까지요. 혼자 있을 때 이름을 속삭이는 목소리, 곁눈질로 지나가는 인물,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 그것은 단지 상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보고서는 그 의심을 영원히 제거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논리, 두려움, 현실 그 자체를 거스르는 경험입니다. 불을 끄고 헤드폰을 착용하고 준비하세요. 이 이야기가 끝나면 다시는 평화롭게 잠들 수 없을 테니까요. 일 때문에 이렇게 늦게까지 깨어 있었던 적은 없었지만 타코 사업을 시작하면 새벽 2에서 3시까지 밤샘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나는 그 지역에 상당한 사람들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시설을 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 모퉁이에 세우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첫 주는 매우 긍정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토요일이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날 오후 6시에 키오스크를 조립하기 시작했고 오후 7시쯤에는 이미 다른 재료들과 함께 고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가 되자 판매가 시작됐고 예상대로 손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나를 도와줄 직원을 고용할 여력이 없어서 혼자 남았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4시간 동안 계속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너무 힘들었음을 고백합니다. 대부분의 대중이 거리를 따라 이동을 멈췄을 때는 이미 자정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일부 고객이 등장했지만 그 수는 크지 않았습니다. 오전 1시경 환경은 완전히 황량해졌습니다. 움직이는 영혼조차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가 다가와서 2접시를 요구했을 때 내가 거의 다 먹었습니다. 그는 삶과 가족, 자신이 직면한 문제에 관해 장황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 두 부부는 1시간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자 그는 여전히 나에게 말을 걸고 있었는데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치기 시작하자 우리 둘 다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남자는 중간에 물길을 멈추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놀랐습니다. 나는 좌우로 보았지만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조금 겁이 난 취객은 여기 좀 무섭지 않나요? 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대화를 재개했지만 몇 초 후에 나는 어린 소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은 내 자리에 앉아서 그 신사 가까이에 앉아 나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미소로 답례하며 왜 거기 혼자 있었냐고 물었지만 취한 남자가 대답했다. 나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그 소년에게 집중하면서 그 시간에 거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나는 그에게 배가 고프냐고 물었다.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나는 그에게 무료 타코 2개를 제안했습니다. 몇 분 후 술에 취한 남자는 나에게 청구서를 요구하고 돈을 지불한 후 떠났습니다. 나는 그 소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어디에 사는지 물었고 그는 길 건너편에 있는 2층 집을 가리켰습니다. 어린 소년은 타코를 먹자마자 벤치에서 내려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일요일에 다시 정류장을 차렸는데 새벽 2시쯤 되니 그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그때 그 어린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일주일 내내 반복되었습니다. 디에이고는 항상 이른 아침 2시에 나타났지만 그에게는 뭔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어느 시점에서도 길을 건너거나 집을 떠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은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에는 그가 나타나서 나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밤 11시쯤 예전처럼 술에 취한 사람을 돕고 있을 때 한 부부가 디에고의 집을 떠나 내 역으로 와서 2잔과 청량음료 2잔을 주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나는 그 사람에게 질문 하나 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그렇다고 해서 나는 당신이 디에고의 아버지이신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확인했다. 나는 그의 아들이 매일 아침 집에서 몰래 빠져나오므로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나는 그 소년이 새벽 2시에 그곳에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부부는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날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괜찮냐고 물었고 어머니는 매우 당황한 채 자신의 아들이 이미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그 길에서 차가 그를 쳤고 그의 몸은 내가 서 있던 모퉁이로 던져졌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실제로 그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곳에서 식사를 했던 술 취한 사람도 뭔가를 목격했지만 내가 물었을 때 그는 내가 혼잣말하는 모습만 봤다고 맹세했습니다. 내 자리에는 아이는커녕 다른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디에고의 아버지는 한 이웃이 이른 아침에 소년의 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했고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니 디에고가 한밤중에 고속도로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매우 미안했고 그 순간에는 부부에게 비용을 청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날은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그 소년이 유령이나 그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유소를 세웠던 곳과 가까운 보도에서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십자가를 발견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가까이 다가가서 쓰여진 내용을 읽었습니다. 네, 디에고의 이름과 사망 날짜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귀신을 무서워해서 그날 밤부터 늘 자정 전에 체크인을 하게 됐어요. 다시는 이렇게 늦게 문을 닫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관객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이제 나는 나를 매우 매료시키는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어쩌면 그것이 내가 그것을 그토록 좋아하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아직도 안고 계십니다. 그는 경찰에서 퇴직한 뒤 한동안 자신이 살던 마을의 묘지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했다. 밤에는 그와 그의 동료 라몬만이 묘지 전체를 관리했는데 그다지 크지도 않은 묘지였지만 이미 여러 차례 무덤을 약탈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첫날 밤, 라몬은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보여주셨고 심지어 묘지의 모든 구역을 종이에 그려주셨습니다. 간단한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험이 많았기 때문에 경비원 2명을 고용했습니다. 라몬은 고인의 옷이나 보석, 귀중품을 훔친 사람도 있고 심지어 몸 전체를 훔친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때 경찰관이었던 나의 할아버지는 자신이 직면하게 될 도둑의 유형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정이 되자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손전등과 지휘봉을 들고 묘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예방조치로 총기를 갖고 다녔다. 이어서 얼어붙은 묘지 견학이 시작됐다. 바람이 무덤 사이로 불고 어둠이 그들을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주 이상한 기운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이 어린이 코너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성인 구역에 이르자 바람 속에서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마치 의식을 치르거나 기도하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는 그 여성의 목소리를 따라 오른쪽으로 몇 미터 걸어가다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에게 빛을 비추자 할아버지는 무덤에 무언가를 묻고 있는 사람이 아마도 50세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도망쳐 묘지를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뒤를 쫓아가다가 무덤 앞에 멈췄습니다. 그는 부츠를 이용해 흙을 밀어냈고 그 여자가 핀으로 가득 찬 헝겊 인형을 묶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서 그는 붉은 액체, 여러 가닥의 머리카락, 핀, 사람들의 사진이 들어있는 젤리병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건드리지 않고 단지 묘지에서 쫓아냈습니다. 이 미친놈들아, 그는 그 주제에 대해 논평할 때마다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순회를 계속하여 라몬에게 돌아왔고 라몬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마법을 행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외에 유령 같은 것을 보더라도 겁내지 말라고 하더군요. 할아버지는 유령을 믿지 않으시며 죽은 자보다 산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낫다고 반복하시며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셨다. 10월 중순, 할로윈을 앞두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에 그들은 평소의 일을 수행했고 새벽 2에서 3시쯤 할아버지는 순회를 하러 떠났습니다. 새벽이 점점 추워지고
묘지의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는 외부 부분부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그곳은 매우 조용하지만 바람 소리,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 귀뚜라미와 밤새 소리가 여전히 들립니다. 그러나 성인 코너에 가보니 모든 소리가 사라져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 혹독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바람도 없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할아버지의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차가운 손이 그의 어깨를 만지며 그의 귓가에 그의 이름을 속삭이는 것을 느꼈다. 그가 돌아섰을 때 그는 자신 앞에 죽음 그 자체처럼 보이는 키가 크고 길이가 약 2m인 아주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총을 꺼내 거대한 그림자를 향해 총을 쏘았지만 총알은 그 그림자를 그냥 통과했습니다. 필사적으로 그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달려갔지만 도착하기 전에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마치 공원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것처럼 많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실제로는 묘지였다. 그는 손전등을 올렸지만 배터리가 다 된 것도 눈치채지 못했고 더 이상 아무것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달빛만이 그 자리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 창백한 빛 속에서 할아버지는 몇몇 아이들이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며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웃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분 동안 마비된 채 그 유령 같은 아이들을 바라보기만 하다가 뒤에서 손이 그의 어깨를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죽음이라고 생각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뒤를 돌아보니 라몬이 그를 거의 데려갈 뻔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작은 집에 도착했을 때 라몬은 할아버지의 머리에 브랜디를 붓고 계란과 허브로 할아버지의 몸을 씻어주었습니다. 그는 너무 충격을 받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그는 매우 추워지기 시작했고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라몬은 그를 일찍 해고하고 떠났습니다. 다음날 밤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사표를 제출하기 위해 아침에만 나타났습니다. 라몬은 죽은 사람들이 돌아와 가족을 만날 준비가 거의 다 됐다고 말하는 10월 이맘때에는 그런 일이 흔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머물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의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본 것이 전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면에서 포기했고 지금 그의 말씀은 산자와 죽은 자를 두려워하라입니다. 나는 20년 넘게 타케로 생활을 해왔지만 그동안 나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그들도 이상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침 늦게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일과 사건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리자면 벌써 새벽 3시였고 내 동반자는 이미 시계를 닫고 야채를 치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말을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둥 옆에서 대화를 나누던 두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들은 웃었다. 나 타케로는 손님인 줄 알고 역 구멍으로 엿보았으나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두 마리의 개가 사람처럼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맹세했고 그가 돌아보니 개들이 웃으며 달려오기 시작했고 그 모습에 너무 감동해서 그는 역 안에서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너무 세게 치지는 않았고 몇 분 후 빨리 일어나서 트럭에 짐을 싸고 떠났습니다. 나는 그를 믿는다. 밖에서 우리는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이야기를 나에게 할 때 그의 얼굴은 겁에 질려 떨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나에게는 꽤 무서운 이야기이다.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집에 오니 벌써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나는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때 나에게 요청된 긴급 회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늦게까지 머물러야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평소의 길을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지만 운전 중에 갑자기 자전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자전거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저에게는 매우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섭다고 들었던 오베로 트러베로라는 장소를 지나갈 때 나는 당황했습니다. 그곳에 서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유일한 일은 집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둡고 직선적인 길 한가운데 갑자기 16세쯤 되어 보이는 10대 소년이 나타나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가 앞쪽에서 왔을 때 나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 얼굴은 무섭고 창백하고 보기 흉하고 눈도 없고 눈구멍도 텅 비어 있었다. 이것은 나를 매우 무서워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재빨리 자전거를 피했고 그렇게 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최대한 가속을 했다. 그러나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빠른 속도로 나를 뒤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떠올랐던 유일한 일은 그가 나를 따라잡지 못하도록 더욱 속도를 높이는 것뿐이었다. 길의 한 부분에는 길 전체를 밝히는 가로등이 있었는데 그 지점에 도달하자 가로등은 사라졌다. 백미러를 통해 나는 그가 더 이상 오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드레날린과 뛰는 심장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자전거에서 내려 바로 치우고 모든 것을 닫았는데 아내를 만났을 때 아내는 내가 눈에 띄게 화가 난 듯 괴로워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방에 들어간 후 나는 진정하려고 노력했고 잠으로 갈아입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했습니다. 너무 늦게 퇴근할 때는 조심하라고 조언해 주셨고 기도도 해주셔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서웠고 그 만남은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도중에 그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큰 두려움이었다고 고백하고 다시는 비슷한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객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을 마치기 전 추가 이야기로 그들이 이메일로 보내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밤 내 목이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저를 이끌어주시고 조언해주시는 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죽은 날은 나에게 매우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울었다. 하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든 고통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다음날 나는 마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된 것처럼 내 영혼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해, 정확히 그의 기일인 8월 31일, 내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사람의 생일과 겹치면서 나는 엇갈린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더 나은 곳에서 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뻤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향수와 슬픔이 느껴지고 목이 메어오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의 생일 전날 밤, 즉 8월 30일에 나는 그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집은 2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의 침실은 맨 아래층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았고 예전 침실이었던 위층 침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나는 그의 방에서 깨어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옷을 입고 거울 속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욕실도 같은 방에 있었는데 그 꿈에서 그 안에는 식물이 가득했고 온통 푸르고 무성했으며 생명력이 가득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미자야, 나 왔어. 나는 그녀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그가 집에 왔을 때 나에게 그렇게 전화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나는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딸아, 나를 받지 않느냐? 그제서야 그분이 할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감동으로 몸을 떨기 시작했고 방을 나올 때 내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 흘렀습니다. 나는 할아버지, 라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를 봤을 때 그는 정상적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말년에는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침대에 누워 있었고 허약하고 심하게 아팠고 결국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항상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내가 그를 봤을 때 그는 꼿꼿이 서서 미소를 지으며 생기 넘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니 안도감이 들고 너무 행복했다. 나는 도착해서 그를 껴안았고 모든 것이 정말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나도 그를 따라갔다. 그는 1층 방 앞에 멈춰서서 문을 열었고 나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몇 가지 물건을 수집하러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을 뻔했지만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있더니 따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시 눈을 떴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으나 문은 열려 있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고 잠에서 깨어보니 얼굴은 여전히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갑자기 일어나 침실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기적적으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 할아버지 방의 문은 꿈에서 본 그대로 열려 있었다. 그가 떠난 이후로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1년 내내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와서 따라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눈물을 참지 않고 감동하여 할아버지가 거기에 계셨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 초자연적 경험은 의심할 여지 없이 내가 경험한 것 중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럼 아직도 유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것에 논리적인 설명이 있다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두려움은 언제 현실이 되는가? 이와 같은 일, 즉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을 듯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테러가 계속 지속되도록 도와주세요.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남기고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활성화하여 더 많은 유령 이야기를 확인하세요. 이제 주위를 둘러보세요. 정말 혼자인가요?